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필수 예제는 이제 fx의 식을 뭐 ax 플러스 b꼴로 주고 나서 함수값 하나와 역함수 함수값 하나 줬네. 자, 우리 이 정도면 역함수 구하는 거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진 않아. 근데 이게 역함수 구하는 거 다 배웠잖아. 근데 역함수를 구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했지. 그래서 역함수를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 역함수의 성질을 통해서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역함수 관련된 문제를 풀고자 함이야. 이해돼? 역함수 구할 수 있다고 계속 역함수 구해서 푸는 사람은 더 복잡해질수록 못 풀어. 그러니까 이해했지? 자, 요걸 뭘로 바꾼다? F 뭐가? 2가 7이다. 그럼 1차 함수니까 저 미지수 두 개잖아. 이식 두 개면 그냥 구해지는 거야. 대입하고 연못 풀 거니까. F-3은 대입해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b, 그것이 마이너스 3이고 F2는 2a 플러스 b인데 그것은 7이다. 뭐 가감법 쓰겠죠? 아래식에서 위의식 빼봐. 아래식 빼면은 5a죠. 5a가 빼면 10이야. a는 이겠죠? 여기 딱 넣으면은 b가 3이죠. 됐지? 이런 문제야. 자, 이 흰색 글씨 잘 보이지? 네. 그 다음 두 번째, fx를 이렇게 비슷하게 주고 역함수 함수값 하나 줬네. 일단 우리 이거를 f0이 2다 바꾸겠죠? 자, 합성함수의 값 하나 줬는데 f0 했는데 그 f0이 여기 있네. 얘 2란 소리지? 그럼 f2가 3이죠 그럼. 그럼 요 두 개면 이거 구해 못 구해? 그냥 구하는 거야. f0은 특히나 0 넣으면 b야. b가 2란 소리야. 끝났고 F2는 넣으면 2a 더하기 b거든? 근데 b가 2니까 2 더하기 2가 3이라는 소리야. 그럼 a는 2분의 1이겠지. 구하고 F6 구하래. F6은 여기 fx3 쓸까? fx는 구한값 집어넣으면 2분의 1x 플러스 2겠죠? F6은 6 집어넣으면은 3 더하기 2니까 5겠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뭐 그냥 12개면 미지 두 개는 그냥 구해지는 구조라 어렵진 않습니다. 확인 체크 슬쩍 그냥 훑어볼게. 여기 풀렀습니다. 자, F10 주고 나서 역함수를 줬네. 이거 구하래. 이 G가 뭐야? F 역함수니까 이 문제 안에서만큼은 GX랑 F 인버스 X를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많은 문제에서 역함수 쓰려면 인버스 써야 되니까 좀 귀찮나 봐. 그래서 따로 이름을 GX라고 약간 치환 느낌으로 줍니다. 그 문제 안에서 설정하는 거야. 일반적으로 GX가 F 인버스를 뜻하는 건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 G8은 이해할 때 F 인버스 8로 이해하겠죠? 그럼 G 인버스는 뭐야? 그럼 다시 G 인버스는 G가 F 인버스니까 요러면 또 인버스는 F잖아. F3이야. 그러면 F3은 3 넣으면 되니까 0 나오겠지? 자, 걔네 F 인버스 8 빨리 구해봐. F 인버스 8. 어떻게 하면 제일 좋다? 역함수 없는 F 입장에서 Y 값이 8 나오는 X 값이죠. 여기다 빨리 는 8 넣고 풀어봐. 이게 얼마 됐어? 얘가 이게네. X는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이야 그냥 이렇게. 이해했죠? 다 비슷한 것이고 특별히 어려운 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557번에서 F2X 플러스 3을 줬습니다. 그리고 fx의 식을 주면 참 좋겠지만 이렇게 줬잖아. 우리 이 식에서 fx 찾는 방법 기억나? 어떻게 했죠? f 어떤 복잡한 식 이거 치워나오죠. 치워 기억해줘야 돼. 그럼 fx까지가 그냥 쭉 튀어나올 거 아니야 식이. 여기까지 나오면 이 뒤는 그냥 계산이지. 이해하죠? 그 다음에 15번 유형 역함수. 자, 문제 한번 볼게. 함수 f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대. 그 함수에 f에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래. fx를
두 줄로 썼죠. 케이스 구분해서 이렇게 설정된 함수를 뭐라고 하냐면 범위가 나뉜 함수라고 그래. 범위가 나뉜 함수 맞죠? 그래서 범위가 나뉜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얘기인데, 에? 혜민아, 요거 읽어봐. 여기 7번 보고 읽어봐. 5번 읽어봐. 5번. 계속 읽어봐. 소리 내서. 또 계속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중간에 번역해야 됩니다. fx의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fx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뭐라 맞다? 네, 5글자. 1대1 대응. 이걸 받아들여야 돼. 그냥 요 fx 범위가 닿는 함수가 1대1 대응이기 위한 조건 얘기야. 그죠?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은 1대1 함수가 돼야 돼. 이런 함수는 1대1 함수야 아니야. 함수를 맞죠? 하나씩 만나니까 옆으로 거서 두 점 만나면 1대1 함수 아니지. 1대1 대응이 될 수 없죠. 만약에 그래프가 요렇게 2차 함수 꼭지면서 이렇게 올라갔어. 만약에 이쪽에서 이렇게 되면은 1대1 대응이 될 수 없죠? 이렇게 되지 않나? 그러면 계속 한 점 만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얘기가 앞에 1대1 대응 파트에서 엄청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려볼게. 자, x는 1이라는 선이 있어야 되겠지? 기준선이니까. 그래서 x는 1을 여기다 한번 해보자. 1. 자, 그러면 1을 요 함수에 한번 넣어봐. 1, 몇 지나가죠? 2 지나가지? 그러니까 1,2를 먼저 찍습니다. 좀 찍고 나서 이 x1 오른쪽을 그릴 건데 식이 2x야. 기울기 2로 올라가라는 소리야. 원점도 지나갔겠네. 여기는 이제 안 그릴 거고 여기서부터만 그리는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1의 왼쪽은 이거 그리래. 오, 복잡해. 복잡해지만 전체적인 구조를 봐봐. 그냥 몇 x 더하기 몇이죠? 이거 그래프 그리면 무슨 모양 나와? 직선일 거 아니야. 안 그래? 직선 어딘가에 그려가지고 이만큼만 잘랐으라는 소리잖아. 그치? 자, 그러면 아까 이 끝점 범위가 나뉜 점을 여기 넣어봤잖아. 이 1도 여기다 한번 넣어봐. 여기다 1. 자, 1, 몇 지나가나 확인해봐. 여기 1을 집어넣게 되면 그냥 결국 여기다가 얘 더한 거 아니야? 여기 2-2k 더 2k 뭐 나와? 2 나올 거 아니야? 맞죠? 이게 두 함수가 모두 잘라 쓰기 전에 1,2를 지나갔었던 거지. 그러면 내가 이쪽 그래프를 그릴 때도 이걸 지나가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직선의 모양이니까 세 가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그린 거, 아니면 상수함수 그린 거, 아니면 이렇게 그린 거. 뭐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떻게 그려야 돼요? 어떻게 그려야 돼? 이런 느낌의 함수가 구부러진 뭐가 내려가다가 올라간 느낌, 뭐 올라가다 내려간 느낌의 모양이 나오면 절대 안 돼. 일대 함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안 돼. 얘도 안 돼. 여기 딱 여기서 그으면은 수도 없이 많은 점이 만나잖아. 1대1에서 망했잖아. 딱 이 느낌이죠. 느낌. 이 느낌이란 말은 이 기준선 왜 오른쪽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갔잖아. 이런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해. 오른쪽 위로 하는 증가함수. 직선에서는 기울기 양수란 말이겠지? 이쪽도 그럼 증가해서 여기까지 왔었어야 돼. 얘는 안 중요합니다. 증가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럼 이쪽도 증가함수겠네. 직선이니까 기울기 양수겠네. 뭐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기울기 이거 양수란 소리야. 양수. 양수. 따라서 1-k가 양수란 말일 것이고 k는 작다 1 하고 끝나겠지? 이게 답이야. 자, 만약에 이 자리를 내가 kx 했다고 한번 가정해봐. kx. 그때 어떻게 풀어야 돼? 이 직선인데 직선 두 개 붙여가지고 기울기 직선 두 개 붙여가지고 이제 둘 다 부호를 모르잖아. 그러면 이제 x 1이라는 선 기준으로 두 개 따로따로 그린다. 이쪽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증가를 했어. 이쪽도 증가했어야 돼. 혹시 카드 가져온 사람 있으면 주세요. 이쪽이 감소했다 그러면 또 감소해야 돼. 기울기가 양수.
기울기가 음수음수잖아. 그 말은 기울기 두 개가 모두 플러스거나 모두 마이너스거든. 이걸 한 번에 푸는 식이 뭐야? 뿔뿔 또는 마음 한 번에 푸는 거. 곱이야 곱. 곱이 뭐면 돼? 양수면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울기의 곱이 양수다야. 기울기 곱. K랑 A 곱한 거. 원래 문제 같으면은 요 2겠죠. 2 곱하기 2 곱하기 1 마이너스 K까지가 양수가 표현 되는 거 원래. 이해했죠? 얘는 그다음 역함수 구하는 거 하나 나왔네. 어렵진 않은데 2분의 1x 플러스 a라는 함수 역함수를 구해보래. 그쵸, 구하는 거니까 그냥 구합시다. y는 해가지고 x는 꼴 정리합니다. x는 자 일단 이 a가 넘어가죠. 넘어가면 y 빼기 a죠. 그거를 2 곱한 거 아니야? 넘겨서 y 마이너스 a인데 여기다가 내가 x가 할 거니까 2를 곱한 거야. 됐지? 여기서 이제 x, y 자리 바꿔준 거니까 얘가 y가 돼. y. 근데 그 y가 f 인버스 x야. 그다음 2 곱하기 얘가 x가 된단 말이야. 풀어놓으면 마이너스 2a겠죠. 얘가 바로 f 인버스 x다. 이해했지? 따라서 이 b가 2란 얘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이면 a가 1이겠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혹시 여기서 역함수를 직접 안 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될까? 역함수를 내가 안 구하고도 답을 찾아볼게. 그런 걸 잘해야 돼. 자, 요 식에서 f 인버스 x의 식을 준 거나 다름없거든. 현재 f에 f 인버스에 들어간 거는 x지. 나온 건 뭐야? 얘가 나왔죠? 그 말은 f에 뭘 넣으면 얘 넣으면 얘 나온다는 소리야. 그래서 f에다가 bx-2 집어넣으면 그게 x 나온다는 소리야. 알아들었어? 이거 계산할게 그럼. f는 2분의 곱하고 a를 더한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bx-2 그리고 a를 더하게 되면 x 나온다는 소리야. 그럼 2분의 bx 마이너스 1 더하기 a가 x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요게 지금 1 나왔겠네. 앞에 1. b가 2, 얘가 0 나와야 되겠지. a는 1.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라고. 알겠죠? 물론 이렇게 푸는 게 더 쉽고 빠르다는 아니야. 문제에 따라서 직접 구하고 하는 게 더 빠를 때도 있긴 한데 이런 풀이를 알아두면은 역함수 구하기 쉽지 않을 때도 써먹을 수 있다. 그다음에 58, 59 다 할 거야. 이게 1대1 대응 함수 이쪽을 우리가 한지 좀 오래됐고 까먹은 사람도 많고 합성함수, 역함수만 나오지 않습니다. 보다시피 역함수 얘기인데 다 1대1 대응 파트에서 다 나왔던 얘기들이야. 자, 58, 59 잠깐 도전해 봅니다. 음. 60번까지도 해봐.
자, 시간상 58번을 먼저 볼게. 자, fx라는 함수를 이렇게 두 줄로 이 범위 나눠서 쓰는 함수.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한다고? 범위가 나뉜 함수야. 범위가 나뉜 함수. 범위가 나뉜 함수는 함수를 정의하기에 따라서 오른쪽 부분을 이를테면 내가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왼쪽 부분을 이렇게 그리려면 이런 식을 쓰려면 써, 못 써? 쓸 수 있지? 식을 쓰려면 쓴단 말이야. 이런 함수의 그 식을 얼마든지. 그러니까 뭔가 강제로 범위 나눠놨잖아. 이게 꼭 붙으라는 보장 없지 않아요? 없어, 얘만 봐서는. 근데 이런 함수는 치역을 찾게 되면 치역이 여기 있는 모든 점과 여기 있는 모든 점에 대한 함수값이니까 y값이니까 치역이 요 점의 위쪽과 요 점의 아래쪽이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아래쪽이 여기 비어있죠. 그럼 치역이 모두 실수가 아니지. 이렇게 되면 1대1 될 수 없죠. 왜냐면 공역이 실수 전체적이니까 치역이 비면은 1대1 대응이 될 수 없단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보통 문제 풀 때 이쪽 직선이네, 기울기 음수네. 그럼 얘가 음수다로 보통 끝낼 거라고 니네가. 네? 3k-5가 음수다만 쓰고 끝나는데 이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틀려.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범위가 나뉘고 있는 그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봐. 그러니까 이 함수가 자르기 전에 마이너스 1, 몇인지 찾아봐야 돼.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3k랑 날라가. 여기 5에다가 3 빼면 2가 나옵니다. 이 함수는 원래 마일, 1을 지나갑니다. 또 여기다 마일 넣어봐. 그러면 1 더하기 2 나오잖아. 이 두 함수가 마일, 1을 지나가는 상황이야. 그럼 이거는 이런 모양이 안 나와. 붙어 있어.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함정 팔 수 있어. 그럼 확인하고 나서 그러면 얘가 기울기 음수. 어차피 직선이니까 얘도 기울기 음수구나. 이거 쓰고 나서 정수 k의 최대값이면은 1 나오겠지 k가. 이해되니? 그런 문제였고 이거 다다음 문제부터 먼저 볼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써있다. 정확히 절대값 이렇게 있대. 그곳에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그러면 1대1 대응 이도록이야. 우리가 1대1 함수 1대1 대응할 때 이런 문제 본 적 있고 시험에 엄청 잘 나오니까 잘 하라고 했던 말도 기억날 겁니다. 안양고. 이것은 이 절대값 있다고 쫄 게 아니고 절대값 있으면은 절대값을 풀어내면 됩니다. 부호를 해석하면 돼. 그러면 이 x-2의 부호가 중요하죠. 얘가 0 이상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냥 나올 거 아니야, 플러스로. 이 말이 x가 2 이상이라는 소리야. 그때는 이게 그냥 괄호로 바뀌어. 그래서 ax 더하기 괄호 x-2 더하기 쭉 쓰고 나서 이 식을 보니까 직선이야, 직선. 그럼 기울기는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기울기가 a 더하기 1이야. 그래서 a 더하기 1에 x. 그 다음에 y 3-1 정리해서 1-1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으면은 그때는 얘가 음수일 거 아니야. 따라서 ax 하고 나서 이게 마이너스 달고 나와요, 여기. 그리고 이걸 정리하는 거야. 여기 기울기 보이죠? a-1이 기울기입니다. 곱하기 x하고 나머지 정리한 겁니다. 이해돼? 어차피 이게 다 1차니까 얘가 부호가 바뀌든 말든 결국 다 직선이야. 이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이 다 직선이야. 그치? 자, 그럼 아까 내가 범위가 나뉜 함수가 1대1 대응이기 위한 조건은 제일 먼저 뭐부터 알아? 이거 여기 넣어봐야 된다고. 여기 2 넣을까? 위에다가 2 넣어봐. 그럼 2a 더하기 2a는 얘랑 사라지죠. 여기 2에다가 1 더하면 3 나오죠. 맞지? 여기도 2 넣은다. 일단 2 넣으면은 2a랑 마이너스 1 사라집니다. 그럼 마이너스 2랑 5 더해 3 나오죠. 어때? 같지? 얘는 우연이 아니야. 처음부터 한 줄로 그냥 쭉 쓰여졌지? 그지? 이런 그 분수꼴도 아니야. 이런 함수는 원래 붙어있게 됩니다. 가다가 꺾이긴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이런 느낌의 함수는 절대 안 나와. 끊어지지 않아. 따라서 한 줄로 써있는 식을 내가 범위를 나눠서 정리했다고 하면 이거를 넣어서 2, 몇과 2, 몇 이 두 개가 같은 걸 확인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그냥 어차피 같게 돼 있어. 이거는 이해돼? 아까 유형의 문제 같은 거는 확인해야 된다고. 자, 그럼 이제 마무리는 그래봐야 얘랑 얘야. 직선이야. 선 하나 기준으로. 아까 했지?
증가거나 아니면 감소다. 한 다음에 어떻게? 얘랑의 뭐가? 부호가 같다니까. 둘의 곱의 부호가 우수란 소리야. 양수. 그래서 기울기의 곱 a 플러스 a 마이너스 1 여기까지가 양수가 풀리면 됩니다. 그래서 a는 작다 마일 또는 a는 크다 1 끝이야. 됐지? 이거 놓치면 안 돼. 모든 학교에서 이거 1대1 대응하고 역함수에서 중요한 문제야. 그 다음에 이제 59번도 1대1 대응 파트에서 엄청 중요하게 여겼던 문제야.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직선이야. 역함수가 존재한대. 역함수 존재한다? 그냥 얘가 1대1 대응 이기관이야. 이 집합 x에서 y로 가는 1대1 대응. 자, 1대1 대응 그러면 두 가지 뭐 1대1 함수 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역과 같다야. 알겠죠? 그 절차를 따라가면 돼. 자, 정역이 0부터 A니까 나는 선으로 그을게. x는 0이라는 선과 x 네이사라는 선 그어서 나중에 자를 거 아니야. 요걸 그려가지고 이거 직선인데 기울기 3이라며. 요런 느낌 가겠네. 얘가 지금 fx 3x 플러스 2라는 직선이야. 그치? 이거는 정역이 제한되어 있는 거야. a가 0보다 크다는 설정이 뒤에 있을 거야. 어딨냐? 상수라고 썼는데 근데 당연히 정역이 있어야 되니까 a가 0보다 크다는 설정이 뒤에 좀 달아줘야 되는데 그러니 하겠지? 그러려니.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치역 찾아봐. 치역. 그 치역을 계산한 결과가 이 y랑 똑같이 나와야 돼. 알겠죠? 그럼 이 그래프에서 치역을 읽어봐. 이차함수 있잖아. 이차함수의 최대치수에서 x의 범위가 1에서부터 2까지 안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아요. 그럼 어떻게? x 1 듣고 2 듣고 여기만 보는 거야. 여기만? 그래. 그 느낌이야. 잘라 쓰겠다. 그래서 선을 미리 그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쓰는 거야. 그래. 여기는 모든 점들의 y값 중에 제일 작은 거 큰 걸 생각해봐. 제일 작은 게 여기 아니야? 여기야 여기. 근데 그 치역 여기가 사실 F형이지? y값 F형. 안 그래? F형. 요점의 함수값은 FA일 거 아니야? FA. 요만큼의 범위가 치역으로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근데 그 치역이 뭐랑 같아야 돼? 공역과 같아야 돼. 여기 B부터 O. 그 말은 이게 뭐고? 이게 B고 요게 O다 그 얘기거든. 이해되니? 이거를 잘 학습을 하면 이걸 이렇게 푸는 거야. 처음부터 범위니까 x 정의역을 이렇게 딱 그어. 이렇게. 여기가 x는 0, x는 a입니다. 그 다음에 공역은 여기다 그려. 여기가 b, y는 b, y는 온 겁니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도 사실은 이게 y는 b잖아. 요게 지금 y는 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 박스를 딱 그리고 나면 그래프는 이 대각선으로 그려줘야 돼. 대각선으로. 딱 끝에서 끝으로 가야 돼. 이 직사각형 대각선으로. 근데 대각선을 그는 방법이 사실 두 개지. 이렇게도 있지. 그치? 근데 여기서는 기울기 3이라는 말 때문에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해했어? 만약 여기다가 뭐 ax 플러스 b라 이렇게 주고 나서 이 함수를 찾으라고 하면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을 두 개 다 찾으면 돼. 알겠죠? 자, 따라서 자, 쉽게 풀 때는 요 점 좌표 빨리 써봐. 좌표 뭐야? 이게 x는 0, 얘가 y는 b니까 좌표는 0,b죠. 요 좌표는 a 넣어서 5 나온 거 아니야? a, 5야. 요 함수가 이 두 점을 지나가는 함수란 소리야 그냥. 이해했죠? 자, 그러면 0,b 지나간다니까 f형 찾아봐. f형은 2인데 그게 저 b란 소리야. 하나 끝났죠? FA를 찾아봤습니다. FA는 A 넣어서 3A 플러스 2야. 그것이 FA가 5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A가 1이겠네. 그런 느낌이야. 알겠죠? 정역 공역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 박스 딱 그린 상태에서 대각선의 식이야. 대각선의 식.
직선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역함수의 성질로 갑시다. 너무 빨리 갔나? 건너뛴 거 있나? 잠깐 볼까? 비교를 하니까 쓸 시간이 절약되니까 살짝 구조 좀 할게. 자, 62번은 F랑 GX의 다식을 줬네. 합성함수 G합성 F를 주고 나서 역함수를 구하래. 이거 역함수 구하는 거야. 식을 작성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럼 어떤 작전을 쓸까? 이 함수를 구한 다음에 이 함수 구한 다음에 합성함수 구한 다음에 역함수를 한 번 구하면 되겠지. 그럼 합성하는 거 한 번, 역함수 구하는 거 한 번, 두 번 하면 되지. 한편 H 인버스를 구하려면 H 인버스 X라는 게 요게 H래네. H. 그러니까 요놈 역함수 구하는 얘랑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G 합성 F의 역함수를 구하시오랑 같은 말이야. X. 이해됐지? 그럼 이 역함수를 분배해봐. 분배하면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의 X를 찾으는 말이지? 맞죠? 그럼 요거 구해서 F 인버스에 집어넣으면 돼. 이거는 그러니까 F 인버스랑 G 인버스 각 찾아가지고 대입해서 구하는 게 일반적이야. 알겠습니까? 계산 끝까지 가볼게. 자, 역함수 구할 거니까 잠깐 Y. X는 풀어볼까? X는? 그러면 이거 자리 바꿔. 둘 자리 바꾸면 3X가 마이너스 Y 더하기냐? 그치? 마이너스 Y 더하기라는 우변의 식을 3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치? 따라서 자리 바꿔, X와 자리 바꿔놓으면 이쪽이 Y인데 그게 F 인버스 X입니다. 따라서 그것이 3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를 쓰게 되냐? 이건 내가 Y입니다. X는 정리하게 되면 X는 Y 플러스 2야. 자리 바꿔놓으면은 Y, 즉 G 인버스 X라는 놈은 X 플러스 1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다 써. 자, F 인버스에다가 G 인버스 X도 돼. 얘야, X 플러스 1로 된다. 근데 F 인버스라는 놈은 부호를 바꾸고 2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돼. 이제 그래서 X 플러스 2가 들어왔는데 그것을 부호를 바꾸고 2를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누란 소리야.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x에 풀어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2 더하기 분자가 마이너스 1 있거든. 마이너스 3분의 1 쓰면 되겠죠. 이 식을 써야 됩니다. 이해했지? 그 다음에 63번 함수 f에서 또 나왔죠 이거. 이렇게 fx를 알려주고 역함수를 구하래. 어떻게 할까? 어떻게? fx를 구해야지. 일단 어떤 방법으로? 두 글자고 불편한 식이 들었잖아. 딱 f긴 한데 불편하잖아. 치환. 그래서 3x-2를 잠시 t라고 치환한다. 그치? 따라서 이 식은 이제 ft가 될 것이고 6 곱하기 x 더하기 1이죠. 이게 치환할 때는 여기 있는 모든 x들이 다 t로 바뀌어야 돼. 여기 6x 쓰면 안 돼. 다 t로 바뀌어야 돼. 그냥 가로로 썼지? 이 자리가 x자리야. 그 x를 여기서 풀어봐. x는 뭐야? 넘기고 나눈 거잖아. 그러니까 t 플러스 1을 3으로 나눈 거야. 이렇게. 이해됐지? 그래서 이게 약분돼서 2가 될 거니까 2t 플러스 4 더하기 2t 플러스 5가 되겠네. 그래서 fx는 2x 플러스 5가 되겠죠? 여기까지 오면 역함수 구하는 건 다시 해야죠. 이해했지? 얘가 y야 y. 이 x 입장에 풀어봐. 2x가 y 빼기 5야. 그지? y 마이너스 5를 2로 나눠준 것이 x거든. 그지? 역함수는 그래서 여기를 x로 바꿔 쓰면 될 거니까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5겠죠? 맞지? 네. 연습 많이 해서 최대한 좀 군더더기 없이 좀 빠른 풀이로 갈 수 있게 연습해야 돼. 그 다음에 17번 역함수의 성질에 관련해서 fx와 gx를 각각 1차 함수로 정확하게 줬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것들은 뭔가 역함수가 포함되어 있고 합성함수도 있네. 그치? 계산날에 우리는 역함수를 구할 생각이 없어. 가급적. 뭐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합성함수를 구해가지고 그 합성함수 입장에서 역함수의 값을 구한다. 뭐 그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러려면 합성함수를 구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얘는 이 합성함수의 역함수니까 이 역함수 분배부터 해봐. 분배. 왼쪽이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맞죠? 여기다가 이 넣으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자 요걸 먼저 계산하겠지? 그 결과를 여기다 넣겠죠? 맞죠? 자 밑줄 쫙 치고 요거 계산해봐. G 인버스 E. G 인버스 E. G 인버스를 뭐 A 이렇게 놓고 치환하고 다시 바꿔서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하자? G의 역함수 값이니까 함수 G에서 Y 값이가 나오게 하는 X 값이라고 항상 G로 가. Y 값이니까 여기다 2를 쓰라는 소리거든. 근데 여기다 쓰자 그냥 2. 이거 풀어봐.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얘가 마이너스 2잖아. X 1이겠네 그럼 1. 왜 1이야 그냥 1. 그럼 다시 한번 쓰면 M은 F 인버스 1을 찾는 거야. 또 역함수 값이잖아. 그럼 F로 가서 여기다 1로 풀어. 그럼 3x가 2니까 x는 3분의 2겠죠. 끝난 거야. 알겠죠? 치환 가지 마시고. 자, 그 다음 것도 뭐 좀 복잡한데 그냥 기본이 보통 합성함수, 역함수가 있으면 이거 다 인버스 분배부터 하는 거야. 그래서 F 합성, 이 왼쪽 가서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더라는 소리지. 자, 하려고 봤더니 그리고 합성함수가 3개 이상 있으면은 확인할 게 하나 있겠죠. 뭐가 연달아 오지 않나? 어? 3개 다 해야 돼? 이거 땡큐잖아. 얘 뭐야? 상등함수야. 어떤 임의 함수와 상등함수 합성하면 이거 사라져서 그냥 F야 F.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합성할 때 의미가 없어.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지. 맞죠? 따라서 G 인버스 마이너스니까 또 G로 가서 이거 푸는 거 아까 써놓은 거 있네? 자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거 또 풀어봐. 마이너스 2x까지가 마이너스 6일 거니까 x는 3. 이게 값이 3이야 그럼. 알겠죠? 이 정도 하고 밑에 확인 체크해서 뭐 고만고만합니다. 이거 다. 56 하나만 더 해볼까? FG를 각각 주고 나서 뭘 하래? A를 넣어서 1 나오는 A 찾으래. 그럼 여기 풀어봐야겠지? 근데 이거 바깥쪽에 인버스 없네. 이 상태에서 하겠네. 이거는 순서가 F 인버스, G 인버스, F니까 사라지는 건 없지. 상등함수 되는 거 없잖아. 얘랑 떨어져 있잖아. 맞죠? 이건 차례차례 풀어야 되겠다. fx가 2a 플러스 fa를 구할 수 있습니다. 2a 플러스 1로. 근데 불편하잖아. 자, 그냥 편하게 쓸게. f 인버스에 괄호하고 g 인버스에 괄호하고 fa지. 가 1이죠? 맞지? 그러니까 지금 이 a가 아니고 뭐 3 같은 숫자 있다고 치면은 F3을 빨리 계산해서 가면 되거든 숫자로. 근데 계속 식으로 갖고 가잖아. 불편할 수 있지?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합성함수의 값이 주어질 때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자리 바꾸기 쓸 겁니다. 자리 바꾸기. 어떻게 하냐면 조금 쉬운 걸로 할게. F 인버스에 GA가 만약에 4래 4. 그러면 여기서 이 바깥쪽에 있는 함수 입장에서는 F 인버스에 들어가는 것이 뭐야? GA가 들어간 거야, GA. 나온 값 4야. 뭐라고 쓰면 되겠어? F에다가 4를 넣어서 G 나올까요? 이해돼? 이거 계산돼. 계산하면 뭐 9 나올 거 아니야? 얘가 9. G가 9니까 뭐 풀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바깥쪽의 함수부터 자리 바꿔 쓰기로 돌리면 됩니다. 한다. 자, 요거를 하나의 값으로 취급한다. 그러면 F에다 뭘 넣으면? 2를 넣으면 얘랑 얘랑 자리 바꾸는 거야. F에다가 2를 넣으면 뭐 나온다?
G 인버스의 F에 나온답니다. 됐지? F의 계산 되죠? 3이야 3. 그리고 3 써. 이거 푸는 거야 이제. 또 G 인버스죠. 또 자리 바꿔. 자, 요놈하고 요놈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G에다가 뭐 넣으면? 3 넣으면 F에 나온답니다. G3 계산됩니다. 3 딱 넣으면 얼마야? 3 나오죠? 이거 3이야. G3은 3. 여기 뒤에 3 딱 넣었어. 이거 풀면 되겠네. FA가 3이니까 A 넣어서 2A 더하기 1이 3인 거지? A는 1이죠. 이렇게 계속 자리바꾸기를 연쇄적으로 써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잘 연습해서 써먹어야 돼. 어떤 사람은 뭐 1차니까 뭐 F 인버스 X 구해, G 인버스 X 구해. 그냥 속 편하게 그냥 그 연속으로 합성 3번 해서 가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 그지? 근데 계산이 길어지면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오래 걸려. 자, 그 다음에 18번 갈게. 필수 18번. 자, 역함수의 함수값 찾기라는 주제인데, 자, 그래프가 y는 fx입니다. 좀 작게 보이는데, 그리고 중간에 직선 하나 있죠. y는 x. 역함수 관련된 문제는 보통 y는 x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f하고 역함수 관계가 y는 x에 대한 선택지목이 되잖아. 그치? 자, 물어보는 거는 f 합성 f의 인버스 a를 찾으래. 그럼 얘도 인버스 분배부터 해봐. 자리 바꿔도 FF니까 뭐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여기다가 A 들어간 소리지. 다시 쓰게 되면 F 인버스에다가 F 인버스 A를 대입하라는 소리죠. 그럼 우리는 이것부터 찾아보려고 들겠죠. 자,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 이 부분이 FX 그래프야. 자, 여기 ABCD가 있는데 ABCD가 무슨 축 위에 있어? 무슨 축 위에? X축 위에만 있죠? 아니 Y축 위에만. X축 위에 써있는 거 있어 없어? 없죠? 보통 양쪽 다 안 줘. 한쪽만 줘. 없어? 그럼 한쪽 채워야 돼 내가. 여기 이런 자리 다 찾아봐. 뭔지. 좌표. 뭘 통해 찾겠어? Y, X 이용해 찾는 거야. 그거부터 해야 돼. 보자마자. 자, 봐봐. 여기 A가 있으면은 쭉 따라와봐. Y, X가 만나는 점 있죠? 그러니까 딱 짚어봐. 요 점 좌표 뭐야? 이 좌표 여기. Y, X의 점이니까. 이거 컴마 A잖아. 그럼 뭐 넣겠어? A 컴마지. 여기 A야, A. 여기 쭉 따라와. 여기 딱 짚어. 이거 B 컴마 B야. 여기 B야, 그럼. 여기 C 컴마 C야. C, 또 D. 이렇게 하는 거야. 순식간에 해야 돼. 그치?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워밍업이니까 여기서 F 합성 F에 D를 넣은 거 찾아봐 한번. 연습용이야. 이 그래프에서 F 합성 FD 찾아봐. 한 번에 찾는 게 아니고 두 단계로 가야겠지? 그지? 자, FD부터 찾아볼까? FD. 자, FD 찾으려면 요 D를 X축에서 찾아야 돼? Y축에서 찾아야 돼? 요 D를. D를 어디다 넣었다? F에 넣었다고. X축에서 찾아야지 그러면. 그 D 여기 있네? 자, 넣었어. 어디 봐야 되냐? 이 선 따라가다가 이 그래프랑 부딪히는 점 여기를 봐야 돼. 점 딱 찍어. 그 점에 Y 값이 FD죠? 그럼 다시 이건 FC 찾으란 말이잖아. F에다 또 C를 넣으라니까 X축에서 또 C를 찾아. 쭉 올라가다가 그래프랑 만난 요점을 보는 거야. Y값 B네. 이렇게 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F 인버스 A 찾아볼래? F 인버스 A. 이 그래프에서 F 인버스 A 읽어봐.
오늘 수업을 잘 들었다면 쉽게 찾아야 되는데 아까 그래프로는 알기 때문에 뭐 지금이야 조금 아직 연습이 덜 될 수도 있고. 자, f 인버스 a를 역함수 함수 값은 기본적인 발사는 이 f 그래프니까 잠깐 너 보통 a를 치환하는데 a, b, c 있잖아. 잠깐 내가 p라고 할게 그냥 p. 그럼 돌렸어봐. 돌렸으면 f 뭐가? p가 a다 줘. 그 말은 나 p 찾고 싶거든. f라는 함수에다가 뭐를 넣어야 a로 나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요 a를 x축에서 찾아야 돼? y축에서 찾아야 돼? 이 a를. 채은아 어느 축에 찾아야 돼? 이 a를. 여기도 a가 있고 요 a도 있는데 어떤 걸 가지고 해야 돼? fp가 a를 만족하는 p 찾는 거거든 우리. a는 fx의 역할하는 거잖아. 함수값. y축에서 찾아야지. 요 a를 찾아야지. 그럼 줄을 쭉 따라가다가 그래프랑 부딪히는 점 빨리 체크해. 그리고 잠깐 생각해봐. 함수 f에 p 넣어서 a 나왔대. 근데 뭔가 넣어서 a로 나오게 하는 놈은 뭐밖에 없어. 그래프 보니까 b밖에 없잖아. b를 넣어야 a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p는 b인 거지. p는 b. 맞지? 이게 빈 거잖아. 그러니까 맞죠? 이 과정을 거쳐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이 f 인버스 머시기 역함수 함수값 요것을 직접적으로 그냥 의미적으로 기억하면 좋다고 그랬지. 뭐라고 그랬죠? 무슨 함수에서? 무슨 함수에서? 함수 뭐에서? f 인버스 f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fx를 이용해서 역함수 함수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야. 예? 인버스 떼고 함수 y는 fx에서 무슨 값이 a가 나오게 하는 요거인 무슨 값 찾는 거야? 이게 x야 y야. y 값이 a로 나오게 하는 x 값 찾는 거야. 그걸 찾고 나면 그놈이 바로 f 인버스 a라고. 이해해? 그러니까 fx를 그냥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자, fx에서 y가 a인. 그러니까 이 a를 여기 찾겠죠. 요 a. 그럼 쭉 가다 요점을 보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y가 a가 나온 점 요점인데 걔를 만족한 x값 찾는 거니까 그냥 b야 b. 이 b의 정체가 a가 나오게 하는 x값이니까 얘가 바로 f 인버스 a야. 그냥 a야 그냥 a.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가 a라고. 아니죠. b 잘못 썼다. f 인버스 a가 b. 그러니까 얘가 b야. 그럼 다시 이 말은 f 인버스 b죠. 마지막 f 인버스 b 찾아봐. 방금 내가 했던 것처럼. 역함수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b는 y축에서 찾아야 돼. y축에서. f 함수값은 x축에서 찾아서 넣어야 되고, 그치? 따라서 y축에서 b를 딱 찾으면 슉 따라가. 쭉 따라갔더니 함수와 부딪히는 점 찾는 거야. y, x 아닙니다. 여기 찾아가지고 내려가면 c야. 이거 c입니다. 됐죠? 모든 시험지에 이런 문제 나오는데 시간이 걸려도 안 되고 틀려도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그래프 문제 2개나 지금 풀어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거는 역함수 분배부터 하면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의 x3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먼저 그러면 우리는 여기부터 계산할 거라고. 그럼 x3를 이게 f 그래프입니다. 그치? x3를 y축에 찾아야 돼. 근데 복사부터 하겠다. x1이니까 여기 x1이고 x2고 뭐 x3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y축에서 x3를 찾습니다. 쭉 가서 그래프와 부딪히는 f랑 부딪히는 걸 찾아. 여기가 x4네. 이거 x4입니다. 그럼 다시 f 인버스 x4야. x4를 또 y축에서 또 찾아. 여기죠. 쭉 따라가. 여기 있죠. 여기 쭉 따라 내려가면 x5지. 다음 x5. 알겠죠? 이 밑에도 이게 그래프를 한 그래프에 f랑 g를 같이 그려준 그래프가 종종 있어. 그러면 이 끝에다 써놔가지고 잘못하면 거꾸로 그래프를 읽을 수 있으니까 잘 보고 풀어야 돼. 연필로 풀 때는 선생님 같은 이렇게 하죠. F가 A가 정확히 확인하고 여기다 좀 검은 선을 좀 그어. 한번 좀 진하게 한번 그어. 아니면 뭐 머릿속 정확히 이제 헷갈리지 않게 몇 번 얘가 F야 계속 하면서 하는 거야. 잘못하면 거꾸로 읽는다니까. 그 다음에 F랑 G의 그래프를 그려줬고 뭐 이걸 읽으래. 그러면 복사부터 하자. 얘가 A니까 여기 A고 B고 뭐 C고 D고 E가 될 거야. 그지? 그 다음 이거를 인버스 분배부터 하겠죠? 거꾸로 가면서 GFF 그래서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여기다가 C를 노란 그리거든. 밑줄 치면서 합시다. 자, 여기까지만 계산합니다. F 인버스 C. 자, 그럼 C를 찾겠죠? 어디서? 역함수 함수 값은 Y축에서 C를 찾아. 쭉 가면서 부딪혀야 되거든. 어디 부딪혀야 돼? F에 부딪혀야 돼. F에. F가 흰색이야. C였다. 그럼 가다가 흰색과 부딪혀. 여기야. 여기. 점 딱 찍고 내려가봐. B야 B. 여기까지가 B야. 그 다음 다시 요만큼 값이 요만큼. 그럼 F 인버스 B라고 있겠죠? F 인버스 B. 자, F 인버스 B. 자, B 또 Y축에 찾아. F 인버스니까 F랑 만나는 점 여기를 보겠죠? 내려가봐. A죠. 이거 A야. 마지막으로 G 인버스 A죠. G 인버스 A니까 Y축에서 A를 찾긴 하겠지. 근데 쭉 가다가 뭐랑 부딪혀야 돼? 이번엔 G랑 부딪혀야 돼. G. 가다가 G랑 부딪히면 요 점 얘기, 요 점. 내려가면 B잖아. 이건 전체는 B인 거야. 이해해서? 자, 그러면 여기 있는 G랑 F의 그래프가 살짝 봤을 때 Y는 X에 대한 대칭성 있는 느낌으로 그려져 있지. 완전 무관하게 보이진 않지 않나? 여기서 속단에서 이 G를 F 인버스 X라고 단정을 찍고 풀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안 써있거든. 어디에도 이런 식을 안 써있잖아. 요거 행여나 요 F랑 G를 합성한 애가 항등함수다 라고 날려버리고 풀면 안 된다고.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그래프는 실제로 역함수 관계로 주긴 했어. 실제로 이 그래프는. 왜냐면 여기가 B, A야. 대칭해서 여기 A, B인가 봐. 얘가 C, B야. 이거 B, C야. 그렇게 그려주긴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절대 하면 안 돼. 넘어가시고 19번 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네.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가 꼭 나오고 이제 활용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문제가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래. 자, fx의 역함수를 인버스 x라고 할 때 두 함수의 교점을 찾아라. 이 주제가 fx와 f 인버스 x. 네?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 의 교점을 잡고 싶은 거야. 교점 만나는 점. 그치?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대충 보이긴 합니다. 어디쯤에 있고 몇 개인지가 보여야 돼. 자, 그래프 안 어렵잖아. 자, y는 3x 플러스로 그려보겠습니다. 축 잡으시고 3x 플러스 y좌편 10에다가 기울기 3 가파르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할게. 이게 f 그래프야. 맞지? 역함수는 어떻게 그릴까? 역함수를 그리는 방법. 우리는 지금 뭘 찾는 거냐면
이 역함수하고 f의 교점 좌표 찾아야 돼. 좌표. 그지? 여기서 역함수의 식을 열심히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역함수의 그래프의 개혁만 확인하면 돼. 역함수 그래프를 f를 이용해서 그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 중간에 yx 그리는 거잖아. yx. 그리고 뭐 하면 돼? 요거 대칭만 하면 돼. x, yx 대칭.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요거 그릴 때 기울기 3인 거를 고려해서 오른쪽으로 좀 가파르게 올라가게 그려놔야 됩니다. 자, 역함수 그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교점 기준으로 요 부분, 여기서부터 쭉 올라간 이 부분을 여기다 대칭해봐. 그럼 뭔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이를테면 요 점이 이렇게 올 거야, 유적으로.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가게 된다. 또 이 부분을 또 대칭하면 이렇게 되겠죠. 직선으로 나오는 게 맞겠지 또. 맞지? 이게 바로 F 인버스입니다. 자, F와 F 인버스 교점 몇 개 보여 지금? 교점 몇 개 보여? F랑 F 인버스의 교점. 빨초 교점 한 개잖아 그냥. 한 개야 한 개. 요거 좌표 찾는 거야 이거 P. 그럼 어떻게 찾을까? 역함수식 구할 수 있지? 구해놓고 두 그래프의 교점 좌표는 연립방정식 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발상은 fx는 f 인버스 x라는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걸 풀려면 불가피하게 역함수식을 구해야 되겠지. 그지? 근데 잘 봐봐. 역함수 내가 지울게. 현재 f 그래프 그려져 있고 yx가 있죠. 그 둘이 만나고 있지. 내가 이걸 대칭했다고 해서 이 점을 안 지나가는 건 아니잖아. 역함수가.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내가 역함수를 개입할 게 아니고 fx와 yx와의 교점이 f와 역함수의 교점이구나를 확인할 수 있지. 안 그래? 따라서 요거 대신에 y는 fx와 y는 x와의 교점으로 해석해도 이 문제는 괜찮겠지 않냐.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둘의 교점 찾을 거니까 어떤 식을 풀어야 돼? 연립방정식? fx는 x를 풀겠죠. 얘랑 갖다 놓고. 안 그래? 이렇게 풀면 역함수를 안 구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다 늘려서 푼 거잖아 이렇게. 네? 그래서 풀어주면은 x 2x 더하기 10이니까 x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겠지. 그치? 이 연립방정식의 실근 얘가 뭘 의미해? 이 두 그래프의 교점 x좌표.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5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5, 다라는 얘기인데 y좌표는 어차피 이 위에 있는 거야. 같아야죠 당연히. 맞죠? 그렇게 찾으면 돼.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제 이 원점하고 거리를 재래. 원점 0,0이랑 얘랑 점과 점 사이 거리 쓰면 답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길이를 찾을 때 점과 점 사이 거리로 가지 말자. 앞으로 어떻게 하냐? 얘가 지금 얘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이야. y는 x 플러스 뭐 k 꼴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딘가에 가서 x축과 만날 텐데, 네? 이 기울기 1 나오면 이 각도 몇이죠? 45도지. 45도. 맞잖아. 그럼 내가 요 위에 저거 날 찍었어. 뭐 p. 근데 얘가 1p가 1, 뭐 몇이야? 1, 몇이고 요 q가 있는데 이 q는 7, 몇이야? 너한테 이 길이를 물어봤어. 이 길이를 구할 때 이 좌표 다 찾아가지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가지 마시고 여기서 쑥 내리고 쑥 내려봐. 이 좌표 몇이야? 여기 p를 1, 몇 했으니까 1일 거 아니야? 여기 몇 컴마야? 7컴마가 될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럼 이 길이 몇이야? 701일 거 아니야? 여기다 찍 그어봐. 이게 몇이라고? 701이라고. 얘도 몇이야? 이거 45도야. 직각 1인근이야. 그럼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2 나온다는 건 다 알잖아. 근데 요 길이의 몇 배? 루트 2배. 이 길이가 6이야 6. 6루트 2야 그냥. 이해돼? 언제만 돼? 기울기 1일 때랑 기울기 마이너스일 때만 됩니다.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봐.
이것도 여기서 뭐 이렇게 점 내려가지고 하면 이거 무조건 45도 나오죠. 그냥 그래. 내가 요 점을 P라고 하고 x1, 라고 썼어. 요 점을 Q라고 하고 x2, 라고 썼습니다. 자, 이 PQ 길이 뭐지? PQ 길이. 기울기 1과 마이너스 1은 정말 소중합니다. 편하게 풀 거니까. 태훈아, 요 길이 뭐야? 얘가 x1, x2, 뭐 그렇죠. 오른쪽 점의 x좌표 빼기 왼쪽 점 x좌표겠죠. 그치? 그치? 잘했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둘 중에 누가 큰지를 모를 때는 그냥 x2 빼기 x1 한 다음에 절대값점 돼. 이게 두 점의 x좌표의 차야. 그것의 루트 2되고. 이해했니? 자, 여기서 적용해봐. 이거 기울 일자리란 말이야. 이거 45도야. 그러면 마지막에 이 길이를 묶긴 했는데 이것을 점점거리 갈 게 아니고 이 두 점의 x좌표 마이너스 5랑 0을 차이를 구해봐. 차이 5잖아. 그 5가 여기가 5란 소리거든. 이거 오르트인 거야. 오르트. 거꾸로 y는 기울기 1이 직선에 어떤 점 A랑 B가 있는데 요 선분의 길이가 5 루트 2라는 이 조건은 거꾸로 내려서 요 길이가 뭐란 얘기야? 요 길이가 5란 얘기야. 이 길이가 5니까 루트 2로 나눠서 두 점의 x좌표의 차이가 5라는 말이야. 알겠어? 저렇게 좀 풀어줘야 좀 계산이 짧아집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다시 그러니까 fx와 그 역함수의 교점의 좌표 문제는 yx와의 교점을 잘 활용하자입니다. 일단. 그리고 개형을 살짝 그려서 교점이 몇 개가 있고 그 교점이 yx와의 교점이 맞는가 확인 작업해야 됩니다. 그래프도 안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푸는 거는 나중에 틀리게 돼 있어. 함정에 빠져가지고. 이따가 여기를 좀 정리 한번 더 할 건데 관계를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이 yx 위에 있나 교점 몇 개 있나 살짝 확인하고 나서 yx와 연막 풀기 바랍니다. 69번은 또 봐봐. 69번도 직선의 역함수네. 그 교점 좌표 찾는 것이고 그러면 쫙 좌표 쭉 잡으시고 yx부터 쭉 그으시고 그 다음에 이 개형을 빨리 그려. 기울기 마이너스 3에 y좌표 8이야. 8 정도 찍고 기울기 마3 좀 가파르게 내려올 거 아니야. 가파르게 이렇게 하는 게 f입니다. 그 역함수를 살짝 끄적거려봐. 역함수 만들려면은 이를테면 요 점은 어디로 가야 돼? 대칭하게 되면 요 점은 요 어디로 가는 걸로. 요 점 어디로 가야 돼? 이쯤 가겠죠. 절편 두 개를 원래 그래프의 x절편을 y절편을 대칭해 놓고 y절편을 대칭해 놓고 이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일 거니까 이렇게 그리면 돼. 이해돼? 그러면 f와 역함수 교점 몇 개야? 한 개밖에 없죠. 그 한 개가 무조건 f 그래프하고 yxy 교점 맞지? 잠깐 확인하고 늘려서 놓고 풀면 됩니다. x가 나올 것이고 그놈, 그놈이야. yx점이니까. 이해기를 바라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570번을 도전해 봅니다. 570번이 꽤 중요해. 일참수만 가지고 뭐 나오면 너무 싱겁잖아. 서울이 풀고 있어? 얼마나 보자. 조용히 있긴 한데 막 많이 졸진 않았는데 나봐. 정신 나갔어. 나봐. 네, 잘 모르겠어. 응? 칠판을 바라보는 시간은 길지 않았던 것 같긴 한데 설마 뒤에서 핸드폰 하진 않았을 거고 설마. 아주 그래서 이런 거 써.
서원이는 맨날 말로는 맨날 열심히 하겠다.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내 눈에 그렇게 막 들어오진 않아. 그 모습이. 집에서 밤에 하겠죠. 밤에. 학교에서도 하고. 이 컴마 2가 꼭지점인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 자체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1대1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1대1 대응도 아닐 것이고. 근데 2차 함수가 현재 꼭지점 2,2야. yx 이쯤에가 2,2입니다. 2 원래 함수는 2,1을 꼭점으로 가지면서 앞볼 그래프지 원래 함수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써있지? x가 2 이상이면 정확히 x는 2 선 오른쪽만 쓸 거니까 대칭축 입장에서 오른쪽만 쓰라는 얘기야.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f가. 맞지? 맞죠? 이거 명확하잖아. 역함수 살짝 그려봐. 역함수 이 상태에서 역함수 쉽잖아. y는 대칭만 하면 되잖아. 역함수 식을 물어보지 않았잖아 지금 현재. 역함수는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교점 몇 개야? 두 개인 거 보이지? 그 두 개인 거 보이죠? 그럼 머릿속에서 그리고 그 두 개가 둘 다 y, x 선상에 있는 거 맞지? 확인했죠? 편의상 여기를 뭐 a, 여기를 b라고 합시다. 근데 a 좌표는 이미 보이지? 몇 컴 몇인지 그냥 보이잖아. 2,2잖아. 이런 걸 봐도 또 다른 하나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 하나를 찾을 때 f와 역함수 교점이라고 해서 f는 f 인버스를 푸는 게 아니고 fx는 x를 푸자는 소리입니다. 이해했지? 그러면 우리는 그 2차 함수식 뒤에다가 느레서 푸는 거야 그냥. 일단 양변에 2를 좀 곱할까? 2 곱하면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4가 2x 넘으면 마이너스 2x가 0이죠? 그 다음에 전개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x 상수가 4, 4, 8 붙었다. 그럼 x 마이너스 2, x만 사니까 x가 2랑 4 나오죠. 이 연립방정식의 실근은 반드시 교점의 x좌표 의미를 갖습니다. 두 개 나왔고 두 개라며. 근데 이 4가 바로 여기 있네. 4,4 더라. 자, 두 점 사이 거리니까 선분 A, B 길이 묻는 거지? 어떻게 찾는다? 2, 4, 떼면 2. 그것의 루트 2배. 이해했죠? 머릿속으로 항상 이거 그리는 거야. 머릿속으로. 요 길이가 2인데 루트 2배구나. 됐죠? 자, 이 문제는 이 이참수하고 역함수의 함수의 식이 명확하게 나와가지고 역함수도 명확하게 나오면서 교점이 정확히 나오는데 조금 복잡한 문제도 있습니다. 자, 582로 가볼까? 저기 실력업 좀 가볼게. 실력업 알겠죠? 실력업 585번, 6번 요 두 개 풀고 오늘 끝낼 거야. 실력업 끝에 두 문제. 그 다음 시간에 혹시 내가 깜빡하면은 풀었다는 말 좀 해줘. 자, fx가 2차 함수로 되어 있어. 그것에 대해서 역함수 뭐라고 하고 있죠? 그럼 보통 2차 함수를 아까 봤듯이 2차 함수의 대칭축 기준으로 절반 잘라서 한쪽만 가지고 가는 거야 보통. 이거 보자마자 꼭지점의 x좌표 몇이야? 몇 컴마야? 2컴마 보이죠? 위에서 잘라놨잖아. 축의 오른쪽만. 앞볼 그래프고 축의 오른쪽만이니까 딱 이 느낌이잖아 사실. 거의 흡사한데? 다만 이 a 때문에 높낮이는 모르겠네. 그치? 그래서 일단 표준형 작업을 먼저 합시다. fx는 x-2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4입니다. 그치? 그러니까 꼭지점 좌표가 2,a 마사야. a를 모르면 이 꼭지점의 y좌표 어디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자, 하여튼 그러한 f가 있어가지고 f랑 역함수가 서로 다른 수절에서 만난다.
이거 서로 다른 체크해야 돼.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루트 2일 때 A를 찾아라가 질문이야. 자, 그럼 그래프를 하나씩 그려봐야겠네. 자, 이거는 뭐 지우자. 지우면 되겠다. 0, 2, 니까 x는 2라는 선을 좀 갖고 갑시다. y는 x도 긋자. 그러니까 2, 몇이면은 이 선상이 어디나 있죠. 여기인지 모르잖아. 일단 확실하게 이거 나올게요. 여기다가. 여기 꼭 좀 잡을게. 그럼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축의 오른쪽만 쓸 거고 앞볼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않나? 이게 f. 이런 느낌이죠.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줘야 돼? 현재? 역함수는 요 꼭지점이 대칭이 돼서 이쯤 올 거 아니야. 여기서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공수가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죠. 안 만났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약간 그 질문의 포인트가 만날 때 요 두 점의 거리를 뭐 구하라? 아니면 그걸 힌트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문제에서 F와 F 인버스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을 많이 물어봐. 만날 조건 써놔. 옆에 페이지라도 써놔. 공간이 부족하면 이게 중요한 얘기야. 변형합시다. 그리고 여기서도 정확하게 읽어야 될 부분이 이 서로 다른이란 말 있나 잘 봐야 돼. 왜냐면 그냥 두 점 그러면은 아니다. 점이지 점. 근데 보통 서로 다른 저기 써줄 겁니다. 방정식에서는 서로 다른 두 근 그럴 때가 진짜 두 개잖아. 근데 교점에서는 이게 실제로 보이는 거다 보니까 그냥 두 점 써도 서로 다른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참고로 방정식의 해가 아니고 교점이다 보니까 이게 잠깐 좀 짜증나긴 한데 그렇게 이해해야 돼. 그러면 F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그렸지만 이 A를 모른다고 했지. A를 여기서 A 역할이 뭐야? 높낮이 아니야? 높낮이? 이 그래프를 더 올려봐. 그럼 얘가 올라가는 순간 이쪽은 오른쪽으로 벌어질 거야. 이렇게 안 만나게 점점 멀어질 거 아니야? 그럼 적어도 만나려면 이 그래프를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돼? 어느 쪽으로? 아래쪽이야? 오른쪽 왼쪽에 나올 수도 없어. 이 A 때문에 위아래야 이거는. 꼭지점 Y좌표에 A가 들어왔으니까 좀 더 내려와 봐. 그러면 처음 F랑 역함수가 만나는 순간 언제냐면 이 F가 Y는 X와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을 그려볼까? 한 요런 느낌이겠냐? 이런 느낌. F가 맞지? 그 순간 역함수 어떻게 될까? 그 순간 역함수가 얘가 이쪽으로 올 것이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해돼? 자, 그 머릿속에서 y, x를 지우고 f랑 역함수만 봐봐. 무슨 상황이야 지금 두 개가? 뭐한 상황이야? 접하고 있죠? 한 점에서 만났지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은 f랑 역함수가 만나긴 했지만 서로 다른이 아니고 한 점에서 만난 겁니다. 이해했지? 그럼 이 상황에 해당하는 a 값을 어떻게 찾을까? f랑 역함수가 접하는 그 순간에 a 값 찾는 방법. 이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수 있고 나중에 그 이차 함수의 절반의 역함수가 무리함수야. 이 책의 마지막 단원에 있는. 근데 그걸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구해서 가면은 진짜 힘들어집니다. 항상 역함수의 그래프의 개요는 그랬지만 식으로 풀 때는 역함수를 이용해 풀진 않는 거야. 식 구하는 게 빡센데 지금. 뭐를 이용하라? y는 x랑 봐. 머릿속에서 얘랑만 봐봐. 뭐 하고 있냐 두 개? 얘랑 뭐해? 이거 이차함수잖아. 이거 이차함수. 이차함수하고 얘 뭐 하고 있어? 접하고 있잖아. 이차함수와 직선이 접할 조건 생각하면 되지. 뭐 연립방정식에 뭐가? 판별식 0이다. 중근이니까. 맞죠? 따라서 여기 처음에 이거를 기억 상황이라고. 기억 상황은 fx와 yx가 접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fx는 x라는 연립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됩니다.
F가 2차다 보니까 이것도 2차 방정식이 중문을 갖는다고 판별식 0이 답니다. 그러면 눈x 여기다 놓고 풀자. 넘어갑시다. x제곱에 마이너스 5x에 더하기 a가 0이죠? 판별식을 써서 판별식은 25 마이너스 4a가 0이다겠죠? a 몇이야? 4분의 25겠죠? 그치? 그래서 난 여기다가 이때가 a는 4분의 25를 쓸게. 이 순간이 됐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 볼까? 여기 잠깐 지울게 헷갈리니까 조금 더 내려가 볼까? 여기까지 내려갔어.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지지? 역함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지기 좋게. 교점 몇 개야? 2개 나오겠지? 자 그럼 확실하게 여기까지 내려가 볼까?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현재 역함수가 얘가 여기로 가서 이쪽부터 이렇게 그려줘야 이렇게. 그럼 F와 역함수 교점 몇 개 나올까? 한 개만 나오게 돼 있어 여기. 맞죠? 한없이 내려가면 안 돼. 언제까지만 가능할까? 상상해봐. 교점이 2개가 나오는 마지막 순간이 언제일까? y는 x가 있고 가만히 있고 이차 함수가 내려가. 접할 때 처음으로 만났어. 그러다가 두 점 만나. 근데 이 2차 함수의 전체가 아니고 반쪽 안에만 가져간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가 사라져. 교점이 언제가? 그게 언제야? 여기 지나 이 꼭지점이 여기로 딱 들어갈 때야. 이 순간 내가 금방 상상해야 돼. 이때가 마지막으로 교점이 2개고 조금 더 내려가 버리면 여기만 남고 여기 사라지지. 교점이. 이게 되지? 그러니까 꼭지점이 yx 위에 있을 때야. 근데 이 점이 2,2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니은 순간이라고 하게 되면 그 니은 순간은 이 꼭지점이 yx 위의 점인 2,2여야 돼. 그지? 그래서 요 a 마사가 2란 소리지. 꼭지의 y좌표가 2다. 맞지? 그러면 a가 6이겠죠? 이 니은 순간은 a가 6인 상황이야. a가 6. 자, 그럼 답 잘 써봐. 내가 낸 문제 답 뭐야? 아래쪽부터 올라가봐. 여기서부터 쭉 위로 점점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교점이 한 개였었는데 딱 이 순간에 교점 몇 개야? 이거 교점 인정이야. 등호 있어. 한 개? 2개지? 딱 이때. 그러니까 A가 6이 되는 순간도 교점 2개니까 6 이상 가야죠 A가. 그러다가 언제 마지막으로 교점이 2개냐 그러면 계속 2개가 나오긴 했는데 이 접하는 순간부터가 교점이 1개인 거야. 접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교점 1개지. 그 순간이 A가 4분의 25 6.25잖아. 그래서 여기가 4분의 25보다 작답니다. 왜? A가 4분의 25가 돼버리면 교점 하나야. 잘 읽어야겠지? 이해했죠? 만약에 이게 사라졌어. 그냥 만나도록이면 어때? 만나도록. F랑 F 인버스가 만나도록 가능하면 이거 교점이 1개 이상이라는 소리잖아. 1개 이상. 그러면 처음부터 계속 만나긴 했어. 여기서 계속 만나다가 이 순간에 마지막으로 만나고 빠져나가는 거야. 이제 안 만나는 거죠 더 이상. 그러니까 요 밑에잖아. 4분 25가 되는 순간 밑에 포함해서 밑에. 그래서 A는 작전 나왔다 4분 25입니다. 만나도록. 그러면 이런 거는 내가 잘 관찰하면 알 수 있어. 어쨌든 이 서로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 잘 읽고 풀라는 소리야. 자, 원래 문제로 가보자. 승희 혹시 어머니 오시니? 내가 10시 반에 끝나면 버스 없냐 혹시? 아니지? 10시 반. 자, 2컴마가 꼭지점인 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놈이 그 2차 함수가 역함수랑 주점에서 만났다는 말이 있지? 그럼 그냥 만나게 그려. 어떻게 그리면 될까? 아까 봤잖아. 한 이쯤 어딘가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앞볼 그래프를 그리는데 반지를 그릴 건데 뭐 이런 느낌이지 않나? 그냥 이렇게 또 그리면 돼. 그럼 머릿속으로 역함수는 얘가 여기로 와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두 점 만나는 거야. 굳이 그릴 거 없어. 상상만 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서로 다른 이 두 점은 어디 있어 지금 현재? 요 점이야 그냥 요 점. 이 두 개. 이 두 점이야. 맞지? 그래서 나는 여기 하나를 A, 하나를 B라고 할게. 자, 힌트가 뭐죠? 만난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준 거잖아요. 자, 요 거리가 얼마다? 루트 2래, 루트 2. 써먹자고. 이 거리를 준 거는 뭘 알려주려고 준 거야? 요 직각 이등변 사각형 yx 45도에 밑변 준 거야. 몇이야? 이거 1이라는 말인 거야 그냥. 맞죠? 더 내려와서 요 길이가 1이라는 말하고 있는 거야. 아까 문제는 얘가 3이고 얘가 만약에 1이야. 그럼 요 길이 몇이야? 얘가 3, 얘가 1, 이 길이 몇이야? 1루트 차가 2니까. 이거 거꾸로 여기를 준 거는 이 간격을 준 건데 아직 이 두 개가 몇 몇인지 모르잖아. 맞죠? 그러면 자, 요 점하고 요 점은 어떻게 찾는 거야 원래? 이 식에서 이 점 두 개, 여기 이 점 두 개의 좌표 어떻게 찾는 거지? 아니 f 그래프하고 yx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 하나 몇만 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두 값이 연립방정식 fx는 x는 연립방정식의 뭐? 두 실근이야 실근. 그치? 그러니까 그 실근의 간격이라는 말은 두 실근의 차이죠. 이게 두 실근의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했다고 치면 뭐 얘가 알파 얘가 베타라고 쳤다고 치자. 이 간격은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 준 거야. 얼마라고? 1이라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마무리할 것 같아? 이 방정식 실근을 알고 했잖아. 근데 이거 좀 더 풀고 들어가야죠. 사실. 잠깐만. 이식 정리 들어가야지. fxs니까 여기다가 늘에서 풀었어. 넘어갔어. 그러면 이 식은 x제곱에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a 는영까지 가겠죠? 요 놈을 서 인수분해를 못하니까 잠깐 두근을 알파 베타 둔 상태에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이 1이다. 이게 이 문제에서 준 힌트고, 내가 이걸 못 풀어서 a 때문에 좀 그래서 두근을 설정을 했잖아. 뒷마무리 어떻게 한다? 항상 요거죠. 근거의 관계. 자, 식에서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더한 값은 마이너스 a분의 b 5고 알파랑 베타를 곱한 값은 1 a분의 c니까 a겠죠? 요 세 개를 엮어내야겠지? 어떻게 엮어내? 절대가 붙으면 제곱의 관계로 엮잖아. 그치? 그래서 마무리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제곱한 것은 괄호 제곱과 똑같거든. 따라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식 있지?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 이게 1의 제곱이야. 1이야. 알파 더 베타는 5가 들어가. 25. 마이너스 4 곱하기 알파 베타 자리에 a가 들어가. 그러니까 a가 6이겠네. 얘가 6. 이해됐니? 그런 문제입니다. 잘 기억합시다. 모든 참고서에 다 이런 문제가 뭐 두세 문제씩 있어. 참고로. 자, 조금 길어졌는데 586까지 하려다가 참자. 586을 이제 내가 하다 보면은 미스가 많이 나서 잠깐 그 흐름만 잡아줄 테니까 정확한 계산 집에서 해라. 알겠죠? 자, 지금부터 딱 2분만 투자합시다. 문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fx에 대해서 f와 그 역함수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겠습니다. 주영아,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하자? 어떤 함수라고 할까? 범위가 다른 함수의 역함수라고 지금. 그리고 또
서술형으로 준비를 해야 돼. 잘 나와. 서술형으로 F 인버스에 식을 쓰라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식을 쓰라. 그리고 나서 이걸 물어봐. 뭐 도형 넓이 같은 거 찾아라 이런 식으로. 역함수의 식 작성하는 걸 좀 기억해야 돼. 범위가 나뉜 함수의 역함수는 역시 범위가 나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럼 어떤 상황인지 보자고. 식이 다 나와 있잖아. 자, 크게 그려보자. 자, 일단 범위가 나뉘는 곳이 1이니까 여기다 1 넣어봐.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 넣어줘. 여기도 1 넣으면 2분의 1 빼기 3, 2분의 3 마이너스 1 넣어줘.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며. 중간에 비면 안 되니까. 어쨌든 1, 마이너스 1부터 찍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죠. 이 선 기준으로 오른쪽은 얘를 그리래. 그러면 여기서 Y좌표 찍는 사람은 센스가 없는 거야. 얘 지나가는데 뭘 봐야 돼? 얘만 보면 돼. 기울기 2로 올라가면 돼. 이해되죠? 얘 지나가면서 기울기 2로 이 정도 올라가면 돼. 여기 부분만의 식이 뭐야? Y는 2x 마이너스 3 얘만 보게 되면 그리고 1의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2분의 1이래. 얘 지나는 가는데 2분의 1로 올라왔대. 완만하게. 이런 느낌이지. 요 놈의 식은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죠? 이해했지? 그러면 역함수를 그려봐야 돼. 지금 이제 역함수 Y는 X를 개입시키겠죠. 그치? 역함수를 그리려면 요 점이 현재 1, 마이너스 1인 관계로 요 꺾이는 점이 여기로 갔겠네. 어디로? 1,1로 갔겠죠? 요 점을 지나가야 돼. 역함수가 지나가면서 여기도 지나갈 거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이으면 되겠죠. 여기도 지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이해돼? 이게 F 인버스야. 그럼 F 인버스 X식을 어떻게 쓰거냐는 얘기죠. 나눠 써야 된다고. 나눌 때 여기 뭐가 들어가겠지 않나?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쓰기 나름인데 여기를 봐야지. 보니까 1,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죠. x는 마이너스 1선 기준으로 범위가 나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x가 작다 마이너스 1 때와 x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일 때로 구분해서 풀면 되겠지. 알아들었나?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이 식을 쓰라는 소리지? 이 식을.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구해야 돼? 얘는 뭐를 대칭해서 나온 놈이야? 요거 대체한 거야. 요 놈 가지고 역함수를 구하면 돼. 구해서 쓰면 됩니다. 그가 맞지? 그 다음 여기 부분은 얘가 대칭된 거야. 요 놈의 역함수를 쓰면 됩니다. 역함수 직접 구해가지고 이해돼? 역함수의 식을 작성이 됩니다. 난 들었지? 마지막으로 이제 요 넓이를 구하라 그랬거든? 넓이? 근데 역함수를 구하란 말이 없을 때는 구하란 말이 없고 넓이만 구하라고 그러면 역함수의 식을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현재 여기가 A가 되고 B가 되고 얘가 P였다고 가정을 해보자. 얘가 Q였다고 가정을 해봐. 내가 이 넓이 구하려고 해. 근데 이 선을 생각했을 때 이 선 기준으로 위의 넓이 아래 넓이가 다를 리가 없지. 대칭했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넓이를 구하란 말은 현재 삼각형 ABP를 구해서 2배 때리라는 소리야. 이거 구해서 2배 하라는 소리야. 이거 구해서. 알겠니? 다음 시간에 설명을 또 하기 귀찮으니까 이 문제까지 마무리할게. 자, 그러면 이 좌표에서 찾아야 됩니다. A 좌표 찾으려면은 여기로 가겠지. 얘랑 y, x 교점. 이 식이 뭐야? 얘잖아, 얘. 여기다 그래서 풀어봐. x 몇이야? 3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3,3이야. 이번에는 여기 찾으려고 그러면 이 완만한 놈 여기다가 늘려서 풀어봐. 넘어가서 2분의 1 x가 2분의 마삼. 마삼이야. 그래서 b좌표는 마이너스 3, 마삼이야. 이해했니? 얘가 3, 마삼, 그 말은 이 길이가 몇인 거야? 3, 마삼이니까 6루트2야. 둘의 차이 루트 6루트2. 이해했죠? 따라서 넓이를 구할 때 2분의 1 곱하기 밑변 6루트2.
곱하기 높이 찾으시고 마지막에 곱하기 2 빠뜨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두 배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들어가는 놈은 이 P 여기를 밑변 잡았기 때문에 P라는 점에서 요 Y는 X까지 이르는 거리입니다. 이거 이 거리 뭘로 찾아?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러니까 Y는 X니까 X 마이너스 Y 인형 쓰시고 1, 마이너스 이거 거리 재봐. 거리 재면은 루트 2분의 1 마이너면은 1 더하기 1 나와서 루트 2가 나오죠? 루트 2가 들어가. 그래서 루트 2, 루트 2랑 여기 하나 날리고 6 곱하기 2니까 10이겠네. 이해돼?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서술형으로 가장 적당하고 객관식 같으면은 요 세 점 가지고 원점 하나 보내고 평행이동 원점 하나 보내고 신발끈 써도 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추운 곳에서도 작년인가 한번 나왔고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니까 주의 깊게 보기 바라고. 자, 숙제 금요일까지 대략원리 연습 문제 실력업까지 풀면 되는데 584가 꽤 어렵거든. 583까지는 해봐. 적어도 583까지 알겠죠? RPM은 저번 시간에 역함수 제외하고 좀 다 풀려고 했던 것 같아. 연습 문제까지. 오늘은 내일 모레 볼 거니까 역함수 끝까지 풀면 돼. 유형 문제 다 풀면 돼. 적어도 유형 문제 다 풀어. 역함수 유형 문제 이해했죠? 맨 뒤에 한 장은 뭔가 좀 안 배운 것 같은 느낌의 내용들이 좀 있거든. 다시 봐봐. 여기 21은 좀 어려울 것이고 24는 안 배운 거랑 다름없고 이 중간 23번 문제 풀어야 돼. 유형 역함수 뒤에 따로 있으니까. 네, 고생했습니다.